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인스코프의 경태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탈리아의 듀블 스파클링 와인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듀블 스파클링 와인 시리즈는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3가지를 일단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가지입니다. 이 듀블 에세라는 시리즈의 와인이 새로 수입이 됐어요. 그래서 듀블의 기존 시리즈 가장 기본이 되는 듀블 브룻하고 이 에세 브룻, 그 다음에 듀블 에세 로사토 브룻, 이렇게 3가지를 제가 마셔보고 리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듀블 시리즈의 스파클링 와인은 이탈리아의 굉장히 큰 와이너리인 페우디디 산 그레고리오가 만든 와인입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와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의 회사라기보다는 인수합병과 신규 투자를 통해서 여러 개의 와이너리가 합쳐진 거대 기업인데요. 주로 남부 이태리의 많은 와이너리와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중부 지역의 토스카나주와 북부 지역에도 계열사인 와이너리가 여러 개 있죠. 줄여서 그냥 페우디라고만 하겠습니다. 페우디디 산 그레고리오는 1986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는 이태리를 대표하는 와이너리 중에 하나죠.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성자 그레고리오의 영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오 마뇨 1세의 이름에서 따온 명칭이 되겠습니다. 본사는 캄파니아 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캄파니아는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다소 생소할 수는 있겠으나 나폴리, 카프리, 폼페이, 아말피, 그리고 소렌토 등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고급 관광지들이 즐비한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와이너리 건물은 2004년에 완공했는데요. 일본의 건축가인 히카루 모리가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매우 모던하면서 아름다운 와이너리의 건물이 인상적입니다. 홈페이지도 굉장히 예술적이면서 아름다운데요. 엄청난 로딩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상당한 인내심을 요구하고요. 하지만 한 번쯤 볼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 회사 하나만 소개하는데도 몇 개의 영상이 필요할 만큼 굉장히 방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전부 생략하고 이 듀블 시리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듀블 시리즈에 대해서 아시려면 먼저 이탈리아의 스파클링 와인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태리 스파클링 와인은 스푸만테라고도 불리며 독특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듀블 시리즈는 전통적인 샴페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고품질의 스파클링 와인이고요. 이 고품질의 이탈리아 스파클링 와인은 프란치아 코르타라고 하는 와인도 있는데요. 북부의 롬바르디아 지역 와인입니다. 가격이 매우 비싸고 샴페인과는 스타일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에서 상당히 마이너한 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프란치아 코르타 이외의 지역에서도 럭셔리한 고품질의 스파클링 와인을 이태리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이 듀블 시리즈도 전통적인 샴페인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고품질의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샴페인 방식의 스파클링 와인 생산 기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 방식이 가장 만들기가 까다로우면서도 복잡하고 이 고품질의 와인을 생산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급 스파클링 와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다 샴페인 방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샴페인 방식으로 만들어야지만 더 비싼 와인을 만들 수 있고 더 좋은 와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샴페인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비싸고 좋은 와인이다. 일단은 이렇게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듀블 시리즈는요. 아마도 더블 또는 듀얼이라는 단어에서 따온 이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킹리적 가심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이 페우디 산 그레고리오의 자본력과 자크셀로스라는 샴페인 하우스의 기술력이 조인트에서 더해졌기 때문이죠. 이 자크셀로스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샴페인 하우스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는 안셀미 셀로스가 양조 과정 전반을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듀블 시리즈도 안셀미 셀로스가 컨설팅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느 정도 정확하게 참여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크셀로스의 터치가 어느 정도 가해져 있는지는 맛을 봐야지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자크셀로스라는 샴페인 하우스에 대해서도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제 채널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듀블 시리즈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2004년도부터였습니다. 그러나 제조 방식의 문제,
그러니까 베이스 와인의 제조와 블렌딩 그리고 병입 후 2차 발효 및 숙성 기간으로 인해서 실제로 출시된 것은 2010년 이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듀블 시리즈는 5개의 라인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듀블 브룻이고요. 팔랑기나 품종 10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듀블 플러스 브룻이고요. 그레코 품종을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듀블 로제 브룻이 있는데요. 적포도 품종인 알리아니코를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듀블 에세 시리즈가 새로 출시가 됐습니다. 듀블 에세 브룻은 그레코 품종 100%를 사용하고 있고 투포 포도원에서 가져온 포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깜파니아 지역에는요. 그레코디 투포라는 되게 유명한 화이트 와인이 있습니다. 이 듀블 플러스 브룻하고 이 듀블 에세 브룻은 바로 이 그레코디 투포를 가지고 만든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듀블 에세 브룻은 2016년 4월에 출시가 됐어요. 5.5톤의 포도에서 2,500병만 한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이죠. 2013년 12월에 병입을 하고요. 2차 발효용 티라주를 첨가했습니다. 리퀴르드 티라주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설탕 시럽에 효모를 섞은 액체입니다. 병내 2차 발효를 위한 것이죠. 이후 36개월을 효모와 함께 숙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디고르 주몽시에 도사주는 하지 않습니다. 논 도사주 와인이고요. 이 도사주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알코올은 12.5%, 토탈 에시디티는 6.83, pH는 3.06입니다. 마지막으로 듀블 에세 로사토입니다. 로제 스파클링 와인이고요. 이태리어로 로제를 로사토라고 부르고 있죠. 최상위급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역시 알리아니코 품종 100%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와인은 2017년도에 출시가 됐습니다. 최근에 이 듀블 에세 시리즈 2종이 국내에 수입이 되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수입이 되자마자 구매를 해서 마셔보기로 했는데요. 이 와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원래 듀블 시리즈를 다시 한번 마셔봐야지만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듀블 브룻부터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듀블 브룻은 팔랑기나 품종 100%의 와인이고요. 아직도 굉장히 영한 와인입니다. 이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강하고 조밀한 버블, 그리고 이스트향, 레몬과 라임의 과육에서 나는 과일향과 약간의 꽃향기, 아주 차돌맹이 같이 강하고 단단한 구조감을 가지고 있고요. 바디감도 굉장히 단단합니다. 묵직한 게 아니고 단단하고 강해요. 탄산감도 굉장히 강합니다. 짜릿하고 아주 버블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요. 스파이시하고 날카로운 산미가 느껴지고요. 다소 거친 느낌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디켄팅을 해야 될 정도로 아주 어리고 단단한 와인이에요. 이런 와인들은 굉장히 장기 숙성이 가능합니다. 스파클링 와인의 디켄팅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인데요. 영상 후반부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듀블 에세 브룻의 평가입니다. 노멀한 듀블 브룻보다는 좀 더 부드럽고 깊은 맛이 납니다. 이스트향과 레몬과 청포도의 흰 과육에서 나는 복합적인 향, 그리고 약간의 꽃향기와 섬세한 미네랄리티가 느껴지는 그런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근데 이 듀블 에세 브룻도 상당히 강하고 단단한 와인이에요. 이 입에 닿는 질감이 상당히 강하고 강한 구조감이 느껴지고요. 이 찌르는 듯한 탄산과 이 날카로운 산미가 특징인데요. 산미가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것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일반 브룻보다는 굉장히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칠다는 느낌이 그렇게 들진 않습니다. 상당히 좀 더 숙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하지만 디켄팅을 할 수 있으면 하는 쪽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이 일반 듀블 브룻에 비해서 2배나 더 비쌉니다. 그 다음은 듀블 에세 로사토, 이 로제 스파클링 와인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시리즈 중에서는요, 가장 훌륭한 게 바로 이 로제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풍부한 이스트향과 장미, 라일락 등의 꽃향기가 굉장히 풍부하고요. 미네랄리티와 함께 약간의 견과류의 뉘앙스가 느껴지는 와인입니다. 여전히 단단하고 강한 바디감이 느껴지고요. 강한 탄산감과 섬세한 산미, 하지만 농밀함이 느껴지는 질감으로 인해서 산미가 다소 가려지고 우아한 느낌이 있어요. 좀 부드러운 와인입니다. 보통 프랑스 쌍파뉴 지역의 샴페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태의 샴페인보다 로제 샴페인이 좀
맛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와인은 로제가 훨씬 더 맛있어요. 그리고 훨씬 더 균형이 잘 잡혀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좀 더 샴페인에 가깝고요. 듀볼 전체 시리즈 중에서 가장 자크셀러스가 만드는 와인에 근접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듀볼 브룻이나 아니면 에세 브룻을 드시고 아니 이게 무슨 자크셀러스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한데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이 로제를 꼭 드셔보시길 권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얘가 가장 자크셀러스의 와인에 근접해 있는 형태의 와인이거든요. 하지만 이 듀볼 전체 시리즈들이 다 그런데 굉장히 영하고 이제 날카롭고 강한 느낌의 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숙성 기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또 가능하면 디켄팅이 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듀볼 에세, 그 다음에 에세 로사토는 적어도 2년에서 3년 정도는 더 숙성을 시켜서 드시기를 권해드릴게요. 가능하면 5년이나 한 그 이상을 숙성시키면 정말 대단한 와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굉장히 그 구조감이 좋고 탄산이 강하고 버블감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이 바디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숙성이 되면요 엄청난 향과 매력을 발산할 것 같다는 거죠. 하지만 그 시간을 기다리려면 또 엄청난 어떤 기다림의 이 셀러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가격은 이 듀볼 에세와 듀볼 에세 로사토가 비슷한 가격입니다. 거의 동일한 가격이에요. 듀볼 에세는요 일본 라쿠텐 가격으로 6,000엔 이상의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순 환율 계산만으로도 7만원 가까이 되는 와인이에요. 이 라쿠텐 가격으로 일반 듀볼 브룻이 3,000엔 정도의 가격이니까 대부분의 샴페인 가격을 상회하는 가격이죠. 그리고 듀볼 에세와 듀볼 에세 로제는 샴페인 중에서도 그랑크리 샴페인이나 퀴베 프리스티지의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름을 좀 밝히기 좀 그런 몇몇 초고가 샴페인들이 좀 어린 시절에 마시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숙성시켰다 마시면 정말 엄청난 파워를 보여주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듀볼 시리즈, 특히 에세 시리즈가 더 그럴 것 같아요. 충분히 숙성시키면 아마 대단한 와인이 될 것 같다고 이 느낌적인 느낌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절대 밋밋한 와인이 아닙니다. 이 와인은. 이 장시간 시간을 가지고 마셔보면 이 불가사의한 파워가 느껴지는 와인이에요. 오픈하고 나서 최소 3시간 정도 브리딩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뚜껑을 따고 나서 한 3시간 동안은 그냥 두라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한 잔, 두 잔 정도 마시고 한 2시간, 3시간 후에 마시면 전혀 다른 와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와인은. 참고로 이 와인은 제가 이 매장에서 처음 이제 열어서 테이스팅을 해보고 굉장히 강하고 파워풀한 와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뚜껑을 닫았어요. 그리고 이제 퇴근해서 집에 가가지고 좀 편안한 자세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한 3시간 정도 지난 상태에서 다시 막아놨던 마개를 열어서 이제 마시기 시작했는데 그때 훨씬 더 좋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풍부한 이스트 향이 나고 약간 이제 좀 더 브리딩이 되면 될수록 이 자크셀러스의 그 어떤 독특한 향미가 있습니다. 풍미가 있는데 그것이 느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디켄팅을 하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디켄터 중에서는 일반적인 형태, 아카데미 디켄터라고 하죠. 이 바디와 볼이 굉장히 넓은 형태의 디켄터보다는 약간 날씬한 형태의 디켄터가 있습니다. 그런 디켄터를 사용하셔가지고 아이스 버켓에다가 얼음을 채우시고 칠링을 하시면서 디켄팅을 하시면 충분히 이 스파클링 와인은 디켄팅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적어도 한 30분 정도 시키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듀볼 에세 시리즈는 워낙에 탄산이 강하기 때문에 디켄팅을 하는 동안 약간 탄산이 좀 날아가도 괜찮아요. 충분히 그 이후에도 탄산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스파클링 와인의 디켄팅 꿀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디켄터를 구매하기가 좀 비용상의 문제가 느껴지시는 분들은 주스 중에 이 유리병으로 된 이제 날씬한 형태의 주스를 구매하셔가지고 이 주스를 다 드시고 병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스파클링 와인이나 샴페인 디켄터로 사용하시면 훌륭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좀 없어 보인다는 게 단점이죠. 어울리는 음식은 초밥, 생선회, 랍스터나 새우류의 갑각류,
해산물이나 초고추장 베이스의 물회, 샐러드나 파스타, 그리고 닭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고기류, 생선찜, 치즈와 과일 같은 게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기본적으로 스파클링 와인이나 샴페인, 이런 탄산이 있는 와인들은요, 탄산의 영향 때문에 거의 모든 음식과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아무 음식이나 한번 매칭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와인을 꼭 드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샴페인을 좋아하시고 많이 드셔보신 분, 럭셔리 아이템 중에서 뭔가 독특하고 개성적인 스파클링 와인을 찾고 계신 분, 강렬한 탄산과 단단한 구조감, 날카롭고 예리한 산미를 즐기시는 분이 좋고요. 이태리 와인에 환장하신 분, 오랫동안 와인을 숙성시킬 수 있는 셀러나 지하실을 가지고 계신 분이면 더 좋고요. 인내심이 많은 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와인스코프 영상이 재미있으신 분들이 되겠네요. 다음은 이 와인을 절대 구매하시면 안 되는 분들입니다. 가성비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특히 내 입맛이 싸구려라고 생각하시는 분, 또는 애기 입맛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절대 안 되고요. 와인을 개성보다는 교과서적인 평범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곤란하고요. 프랑스 쌍파뉴 이외의 지역에서 나오는 스파클링 와인을 싫어하시는 분, 이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날카로운 산미를 싫어하시는 분, 새로운 와인 접하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 특히 이태리 와인을 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나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은 절대 안 되고요. 또 악플러 분들은 이 와인을 절대 구매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총평입니다. 듀블 에세 시리즈는 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성비를 논하기가 어려운 와인이에요. 하지만 강렬하고 엣지가 폭발하는 와인, 멋진 바틀 디자인과 개성이 넘쳐 흐르는 와인이에요. 정말 멋짐이 가득한 와인입니다. 나쁜 남자 같은 스타일의 와인이고요. 공략이 어렵고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와인입니다. 풍부한 버블, 강한 탄산감, 예리하고 섬세한 산미, 단단한 바디, 페라리 같은 스포츠카처럼 운전하기 어려운 그런 와인이에요. 그래도 샴페인 애호가나 스파클링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경험상으로 한번 이 와인을 드셔보시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